프린트 맨 뒤에 보면 5번 문제 있거든. 어휘 문제. 요거 답 체크해볼래? 이 정도는 할 거야. 이 정도 어휘는. 맨 뒤에 5번. 한국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하지. 됐지? 답 3번이지 뭐. 그지? 자, 화면을 집중해. 너희가 지금 그 밑에 보지 말고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기록해서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했대. 아, 북학론. 북을 배우자. 청을 배우자 했지? 그리고 박제가와 이동무의 연행록에서 이러한 차이가 확인됐는데 차이가 있나 봐. 근데 자, 우리가 전에도 수업할 때 알려줬지만 글은 크게 이거 아직 적지 마. 적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두괄식과 미괄식만 존재한다고 보면 돼. 두괄식이 뭐라고? 대가리. 문단 처음에 중심 문장 깔고 부연 설명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야. 그리고 문단이 길면 또 마지막 문장이 뭐야? 요약 정리를 해줘. 그래서 두괄식 또는 미괄식만 존재해. 그 지금 내가 뭘 밑줄쳤냐면은 중심 문장을 밑줄쳤어.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끝은 항상 역할이 뭐냐? 이제 내가 앞으로 이 뒤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라고 제시를 해줘. 그럼 이 뒤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까? 당연히 박제가와 이동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박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 그럼 그 다음 문단 볼까? 역시 그 다음 문단에 뭐가 나왔어? 이동무가 나온 거야. 됐니? 그럼 중심 문장을 봤는데 그러면 문단이 끝났어. 여기서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 중에서 1, 2, 5번을 봐봐. 1번, 2번, 5번을. 지울 건 지우고 후보가 있으면 이거 같다 싶으면 체크해도 돼. 아니면 나까지 봐도 되고 확신이 없으면 나까지 보는 거고. 딱 이 문장만 보고 화면에 내가 띄워놓게 이렇게 요것만 보고 가 그릇. 사실은 첫 문단에 다 얘기해줬어. 중심 내용은 첫 문단에 다 나온 거야. 답이 먼저 대충 눈치챘을 거야. 그지? 분명히 얘기했지만 북학파들 얘기했고 북학론이 나왔고 근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박제가 이동무의 연행에서 차이가 확인된대. 그럼 이 둘의 뭐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야. 그럼 끝났지 뭐 사실은. 몇 번? 1번이겠지 뭐. 이거밖에 없어. 자,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야. 문단 처음 있었으면 이건 중심 내용 묻는 거니까 중심 문장이 있었어야 돼. 그 나를 한번 볼까? 나는 어떤 내용인지? 정말로 그 중심 문장하고 대충 파악할 수 있는지? 18세기 후반에 중국은 경제 발전의 정점에 달했었대. 그리고 뭐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은을 매개로 한 상품 경제의 발전. 그래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됐대. 은 때문에. 경제적 발전. 근데 그 다음 보면은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 접어들 무렵부터는 뭐래? 위기에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됐대. 자, 경제가 명나라에서 활성화됐는데 청나라에서 하락의 위기를 겪게 됐다는 거지. 그 얘기야. 통치자들도 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 나오고, 그지? 그러나 소수 지식인만이 뭐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못 쓰겠다. 사회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해봐. 나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시대별 기준이 나왔대. 사회에서는. 이런 거 없어. 시대별 기준. 사상적 변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 얘기하고 있다니까 지금.
다른 단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몇 번밖에 안 나와? 1번밖에 안 나와. 자, 이거는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 항상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와, 수능에서도. 그러면은 뭐만 보는 거야? 중심 문장 풀 때 15년 이상을 내가 가르쳤지만 요 문제 풀 때 거기서 벗어난 케이스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 예외가 없어. 이걸 시킨 대로 하면 돼. 왜냐하면은 이게 수능이니까. 이 문제가 지금. 그래서 이걸 내가 10년 넘게 한 거야. 자, 그리고 화면 봐봐. 여기서 보면은 평등견을 네모처럼 평등견의 문제인데 평등견을 묻잖아. 그럼 다른 건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게다가 여긴 또 누구야? 이동무니까 위에는 갈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뭐만 묻는 거야? 평등견이.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만이야. 여기는 왜 안 보냐면 하지만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안 갈게. 자, 이게 평등견의 설명이고 실제로 이것만 보고 풀어야 되는 거거든. 몇 번 문제지 그게? 이것만 보고 판단해봐. 조심의 함정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잠깐 니네 아직은 1학년이니까 볼까? 잠깐 한번 볼게. 내가 뭐 부연 설명 많이 안 하고 3반 2분법에서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차이 양쪽을 모두 인정했대. 내가 부연 설명 안 했지 그냥. 그지? 그리고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배타적이진 않아. 구분은 돼도 배타적이진 않아. 그래서 청어 배우는 거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게 서로 그지? 충돌하지 않는 거야.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다 체크. 나를 넘어갈 필요도 없고 이동무 쪽을 그지? 뭐냐? 누구지? 그 박제가를 볼 필요도 없고 실제로 여기 이동무 여기서만 봐야 돼. 이 앞에는 평등견이 나오지 않았어. 언급도 안 했어. 여기서 처음 언급되지. 여기는 하지만 이것만 보는 거야. 구분은 돼. 하지만 배타적이진 않아. 서로 적대시할 필요 없어.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도 부딪히지 않아. 청을 배운다고 해서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지? 찬반이 아니라 양쪽 다 인정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지우면 되는 거야. 그지? 아니야 이런 거. 차이 해소하면 안 되지. 차이를 인정하는 건데. 그지? 이건 뭔 소린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이거 나왔잖아. 지향은 안 된다는 거잖아. 우리 했잖아. 지향은 안 되고 조선의 독자성 유지. 청과 구분되는 청과 구분이라고 했잖아 분명히. 그지? 다 5번이라고 그랬어. 포인트는 뭐냐? 이런 문제들이 내가 패턴 C라고 하거든. 아까 내용 전개 방식 묻는 거를 패턴 B라고 해. 내가 이름을 지은 게. 이건 패턴 C야. 왜? 얘는 주어진 것만 봐야지 더 보면 어때?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거 먼저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충분히. 굳이 이걸 다 읽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풀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가 하나 더 있더라고. 여기 봐. 화면 봐, 화면.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색깔 바꿔볼까? 청의 화려한 번영이 심각한 위기의 씨앗. 이와 같이 위기의 씨앗은 무슨 위기가 있는지 봤는데 여기 보니까 18세기 후반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자, 요 안에만 보고 이 안에 답이 있어. 이 안에 있어. 단지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안에 있을 거야. 정답은 그대로 존재. 요거만 보고 읽고 이해도 돼. 제일 핵심되는 단어는 그대로 들어가야 돼. 선지 정답에. 핵심은 들어가야지.
지금 고3 수능반이 2개 반이 있는데 16명 다 차갖고 마감이 됐는데 대기까지 있어. 니네 자밀고 2학년 애들은 거의 다 남았어. 고3 때. 왜냐? 그러니까 이제 나랑 1년 넘게 하면서 수능 점수가 많이 올랐거든. 방학 때 기회했을 때 나한테 좀 배우면은 올라가. 점수는 오르게 돼 있어. 여기 오른 사람 많잖아. 여기도 오른 사람 있잖아. 더 올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고민되는 게 있을걸? 힌트를 주면은, 힌트라기보다는 얘기해볼게.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것은 포인트는, 그지? 뭐, 이런 거, 이주 농경 집약화 등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대. 민간의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았어. 그지? 인구 증가로, 그지? 여러 가지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결사 조직이 성행하는 거야.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 활동으로 연결됐고 결국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된 거야. 이게 한 파트야. 이 안에 하나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야.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어. 결국 이 글의 포인트는 뭐니? 인구 증가야. 인구 증가가 제일 핵심. 그 중심을 먼저 잡아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그지? 이거 그대로 있잖아. 그대로 있잖아. 그럼 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왜 틀렸을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다른 얘기야 지금 얘네가. 사회적 유대 약화 관료사의 부정표를 연결하면 안 되고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 사회적 유대 약화는 여기 있고 얘는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 이걸 두 개 연결하면 이게 함정이니까. 결국 크로스 시키는 거야.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글은 뭐가? 이게 들어가는 게 포인트잖아. 핵심은. 인구 증가되는 게 무조건이잖아. 수능 문제야 지금 이거. 내가 일부러 수능 갖고 왔어. 이렇게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해줄 건데 독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해줄 건데 수능 갖고 해줘야지 니네가 그게 믿을 거 아니야. 아 수능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걸 해줘도 이제 받아야 될 수 있거든. 됐어? 자, 그리고 얘가 일치불이치 문제인데 지문이 3개, 4개 중에서 지문 중에 모든 지문에 꼭 있는 문제예요. 그래? 그리고 어차피 찾아서 이 문장과 문장 확인하는 게 제일 많아. 자, 내가 오늘 준 프린트 맨 앞에 보면은 요 문제만 내가 11문제를 줬어. 오늘 프린트에.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 11문제를 준 거야.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부터 잘 봐. 나랑 같이 해볼게, 이거를. 박재가와 이동무 문단이 나눠졌으니까 각자 그 문단에서 확인하면 되거든? 자, 그런데 5번에 중화관념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대. 자, 박재가 문단과 이동무 문단에서 중화를 다 동그라미 쳐. 지금부터. 중화를 다 동그라미 쳐. 그냥 중화를 동그라미 쳐. 중화란 단어. 그 작업부터 할게. 중화란 단어를 위아래 다 동그라미 칠게. 친 다음에 그 중화에 대해서 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확인해봐. 중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두 사람이. 어때? 부정적이야? 여기 봐. 청해현 씨는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 중화관념의 절대성 인정. 긍정적이라고. 자, 얘.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 중심. 얘는 중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여기다가 5번이었지? 5. 적어. 그 다음 여기다가 5를 적어. 번호를. 밑줄 치기 싫으면 번호라도 적으면 돼. 이 짓을 다 할 거야. 이 11문제 내가 프린트 준 거에다가. 그래서 몇 개? 적절한 거 4개를 찾아내게 할 거야. 이거 훈련하잖아.
이게 익숙해지면 시험지가 쉬워져. 비문학이. 안 그러면은, 자, 우리 얘기 많이 했지만 잘 들어주지 못하는 말. 비문학은 연계가 없어. 너희는 수능 때 무조건, 이건 내기해도 좋아. 대국을 내기해 좋아. 수능 때 무조건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질문을 만난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독서 있지? 입에서 연계 안 돼. 주제, 소재 정도는 써. 그렇게 연계되지 글 자체가 나오진 않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비문학은 항상 처음 보는 질문 나와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박제가나 이동에 대해서 공부하잖아. 그거 써먹을 일이 있을까? 없을걸? 그냥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풀 건지 그걸 배우라고. 그리고 국어 공부하는 거야. 이거 연습시킨 대로 하면은,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이걸 보는 거야. 그걸 국어적으로 말장난하는 거잖아. 그 말장난을 보는 거야, 국어에서. 다르게 표현됐지만 이게 같은 내용이네? 이걸 계속 훈련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국어가 늘어. 그래야지 내신도 돼. 내신은 맨날 말싸움 갖고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 사실. 이상하게 말을 바꿔갖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 1번 볼게. 박제가는 청을 도입하는 게 중하래. 분명히 똑같은 말을 하지만 이런 뉘앙스의 말이 있었어. 자, 중하가 나왔으니까. 어디였을까? 확인해봐. 거기다 번호 한번 매겨봐. 1번에. 중하 그대로 썼겠지 뭐. 어떤 식으로 표현했을까? 이 내용을. 그걸 보는 거야. 청 문물 얘기 나오지, 근데. 청의 문물, 도입하는 거 좋다고 했잖아. 분명히, 자, 봐봐, 이제.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 청의 현실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대로 놨자. 이거 1번 하면 되겠어. 이렇게. 청 문물 그대로 단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단어를 보면은 이 단어는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있어. 그래서 과학기술이 나중에 쉬워져. 왜? 걔네들은 단어 교체가 안 되니까 위치 찾는 건 더 쉬워져. 오히려 말장난이 덜해. 과학기술이. 과학지문 나서 그걸 과학 이론으로 생각해서 풀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했지? 그건 과학무치 문제지. 우리는 이거 다 국어 교수들이 내는 거야. 국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 항상 하는 얘기야. 무슨 경제 어려워하니까 경제 공부해요? 과학 나면 과학 공부할 거야? 기술 나면 기술 공부할 거야?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국어 공부야. 자, 이제부터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 함정은 어차피 빠질 수 있어. 그게 교훈이 되면 되니까 자,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틀렸을까? 해보는 거야, 지금부터. 잘 찾아봐. 핵심되는 단어는 그대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화면 부분 요거로 좀 확인해봐. 요 위치를. 아마 찾는 위치를 잡았을 건데 이게 맞는지 되게 고민했겠지? 기준 얘기했을 거고 민생 얘기했을 거고 중학 있을 거고.
결정했니? 일단 이거는 여기 있지. 이 문장이야. 기준이란 말이 여기 있어. 조선 얘기도 나왔고. 일단 이건 여기야. 그 다음에 자 얘는 청해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했거든. 저기 봐봐. 청해현실이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야. 그러면 청해현실이 가치 기준이야. 조선이 저 청과 맞으면 뭐니? 가치 있는 거고, 청과 안 맞으면 가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맞아. 요게 몇 번이라 그래서 이게 몇 번이었지? 2번은 맞아. 됐나? 자, 그러면 3번인가 볼게. 민생 요거. 요게 3번 내용이야. 너희한테 함정이지? 이거 적절한 거야. 잘 봐봐. 3번 선지는 얘가 민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간과하지 않았다는 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야. 요거에 대해서 민생과 무관한 지적을 했잖아. 이 얘기는 뭐냐? 민생과 무관하잖아 이거! 그럼 민생과 관심이 있어야지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3번을 적절한 거지. 그러니까 봐. 국어적인 싸움이지. 국어 싸움이라고. 여기 봐봐.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 일치불이치 문제는 어떤 문단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장과 문장을 비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찾아서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냥. 여기도 봐봐. 요거야 지금. 이 단어. 보존과 변화는 반대말이야. 그잖아. 그지? 자, 이게 약한 게 뭐라고 해서 국어야, 국어. 니네가 박제가와 이동무에 대해서 약한 게 아니라 국어가 약한 거야. 그걸 확실히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공부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지 그게 늘지. 이상한 공부를 해버리면 안 늘어니까. 박제가와 이동무를 공부하면 안 늘지 당연히. 수능에 얘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이제 안 나오지. 수능이 이것도 최근 수능인데 안 나와 이제 수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제가 이동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 훈련을 하라고. 그래서 방학 때 내가 이거를 계속 시킬 테니까 과제를 주고. 그 첫 번째 숙제가 뭐라고? 1번 때 11번까지 하는데 하루에 한 4배 찍은 정도 하면 입에 치르면 되잖아. 그지? 4개를 적절한 4개를 찾아내. 내 말 믿어. 이거 연습하면 되게 도움이 돼. 무조건 돼. 알겠어? 그리고 정답 체크하고. 그냥 답만 체크해서 밑줄도 안 쳐져 이런 식으로 표시 안 돼 있으면 안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요거 6번. 니네가 아직 1학년이니까 내가 이거를 고생 안 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맞추게 할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거 나한테 지겹게 들었잖아. 화면 봐. 내가 뭐 쇼츠 가능 교훈 문제 보면 있잖아. 내가 이거 쇼츠를 만들면은 내가 만들어서 하면 아마 떡상할 수도 있어. 왜냐면 아무도 이걸 잘 지적을 안 해. 잘 봐. 모의고사 EBS라든가 수능이라든가 해서 내가 문제에서 그냥 기억났을 때만 적어. 이렇게 시간 봐. 보기만 답이 있는 문제야. 보기만 답이 있는 문제를 내가 이렇게 했어. 보기만 답 보면 보기에 답이 있는 거야. 다. 세 개 다. 여기도 보기에 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많아. 내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야. 오답률 3이었는데 보기에 답이 있었어. 보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보기에다. 무진장 맞지? 그지? 그런데 지금 이거는 수능인데 보기에 답이 있어. 자, 이게 힌트야. 빨리 풀 수 있는 힌트야. 본문 봐야 되는 내용은 하지 말고 보기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게 있을 거야. 그거 보고 답 체크해봐. 보기에서 답을 찾아내. 다 맞출 수 있어, 문제가. 3점짜리잖아. 다 맞출 수 있어.
본문 봐야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보기 보고 풀 수 있는 거 하면 돼. 금방 나가. 근데 내가 실체 안 만드는 이유는 다른 놈들이 그걸 알아서 승진하면 안 되지. 우리 애들이 잘해야지. 그래서 안 만들어. 너희도 나랑 캐롤 부르기 싫구나. 오늘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 근데 이따 수능반 16명 있는데 걔네도 이제 써야 되니까. 야, 뭐 수요일날 뭐 3시 꿀 발라놨어? 이렇게 다 몰려있어. 다음 난선편 내려놔. 보기하고 다른 거 있어. 보기하고 안 맞아. 정확하게. 거기 있는 내용하고 다른데? 그거? 정답이? 참 반대로 돼 있는데? 지금 글은 크게 보기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해. 요게 답이잖아.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 수만 양을 실어보내서 비단을 사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서 은으로 바꿔오는 일은 없대.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야. 약은 먹여버리면 사라지고 비단은 그지 썩어 없어지는데 은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라는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은.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은에 대한 평가 잘했는데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게 아니라 얘가 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잖아. 그래 4번이야. 왜 끝이야 그게. 그래서 단순하잖아. 은 좋아 싫어? 좋아. 은에 대한 평가는 은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라고 하잖아 지금. 간과란 말은 뭘로 알아야지? 그냥 지나쳐버린 거야. 무시한다는 얘기야. 은에 대한 평가, 은의 효용, 쓸모야. 아 이거 길에 단어 좀 배우자. 이런 단어는 써도 알아도 돼. 박제가 안 나와도 얘는 니네가 수능에 만날 수 있으니까. 효용, 간과. 효용은 뭐니? 쓸모. 무시.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잘 봐. 뭐 수능 문제니까 나왔던 수능이니까 우리가 맞으면 좋고 안 좋고 그건 떠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본문에 답이 없다는 얘기야. 본문에 보면 이거 안 나와. 지금 얘는 진짜 보기에 제시된 것만 판단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험을 문제 내는 사람이 보기를 해줄 때는 이걸 뭔가 쓰라고 준 거지. 이걸 그냥 쓸모없는 걸 주진 않거든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보기에 정답이 있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야.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어. 그 문제 낸 사람이 그건 영향이 부족한 걸 수도 있어. 근데 보기를 해줄 때는 이거 써, 이거 해야 돼, 이거 봐야 돼 라고 주는 건데 그걸 왜 무시하냐 이거지. 내 얘기는 뭐냐? 우선순위를 주는 것 뿐이야. 일단 보기 내용부터 보고 암나 때 그때 본문 보는 거야. 손해볼 건 없으니까. 확률적으로도 보기에 있는 케이스가 더 많으니까 확률적으로도.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니까 이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걸 우선시하라는 거지. 오해하면 안 돼. 이걸 우선시하고 그게 안 났을 때 그때 본문 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기에서 걸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으니까. 이해돼? 요걸 주는 교훈이야 수능 갖고. 우리가 이런 교훈 없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비문학 기치 기본기. 내가 요 문제를 사실 애들 저기 수능반 애들은 저걸 교재를 만들어갖고 200문제를 모아서 주거든. 다 시켜. 그러니까 너희네들은 내가 뭐 방학이니까 내가 어쨌든 계속 줄 테니까 프린트로 비표를 줄 테니까 이걸 꼭 열심히 해. 너네 비문학 방학 때 공부해야지.